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선에 출마한 분들 중에 오늘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부터 시작된 거죠? 어제 사실상 시작됐고요. 네. 호남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죠. 호남 결과는 제가 봤는데 3위를 하셨더군요. 네. 종합 3인데 예. 일단 책임당원에서는 제가 정우천 의원 빼면 네. 사실상 1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일 취약 지역이거든요, 호남이.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평을 합니다. 네, 자평하시는군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투표에서 각각 정운천 의원은 호남 지역이 이제 베이스라 정운천 의원이 1등을 했고요. 보니까 예. 저도 결과표를 봤는데 종합으로는 이혜훈 의원이 2위를 하셨고 말씀하신 책임당원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2위를 하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저희가 되는 대로 연결할 텐데 우선 당대표 출마하신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수의 세대 교체를 전면에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수가 일종의 시대의 낙오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바른정당은 시대의 동반자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세대 교체로 가능하다. 너무 낡았다. 기존 보수, 특히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청와대 보고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의 홍준표 전 지사. 거의 아직도 빨갱이 당사하던 그런 지금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끝난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파리채까지 보내는 분이 있어요. 파리채요? 제가 홍준표가 신보수면 제가 파리가 세다 이렇게 비판했더니만 그 낡은 보수를 제가 파리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리채까지 보내주시면서 낡은 보수 좀 때려잡아달라. 예. 응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외부인가 봅니다. 주변 소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나죠? 기차 네. 아니에요. 예. 기차요? 기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차 아니시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디 역에 도착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음악 소리가 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바른정당도 지금 저한테 저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한 거 빼고 한국당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네. 바른정당 지지하고 싶은데 좀 한국당하고 다른 지지율을 보여달라. 네. 참 제가 요즘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네. 바른정당이 다르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하태경 아니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 그리고 이혜훈 의원, 지상욱 의원, 김영우 의원 이렇게 5분이 출마하셨고 여기서 한 분이 대표가 되고 3명이 최고위원이 되니까 탈락은 1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젊은 후보죠, 제가. 얼굴은 동안은 아니지만. 김어준 총수도 아마 저랑 나이 같죠?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야당의 개념 논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기존의 야당은 마이너스 야당이에요. 정부의 실패가 목적인 야당이죠. 근데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야당 개념은 플러스 야당. 이게 뭐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정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 야당은 어땠냐면은 마이너스 야당이라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것은 맞고 못하는 것은 장려하는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가 빨리 실패를 하니까. 네. 근데 플러스 야당은
정부가 잘하는 건 도와주고 못하는 거는 견제하고 개선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는 성공하게 만든다. 이게 플러스 야당이죠. 그런 개념은 이해했습니다만 그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청문회 전략에 있어서도 제가 우리 당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 전부 다 지금 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실제. 예,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상조나 이낙연 총리,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밀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네. 그리고 안경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생결단에서 막아야 된다. 적어도 이런 전략으로 갔으면 지금은 이제 야당이 반대하면 항상 반대하니까 또 반대하네 이러지 누가 더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번에 만약에 저는 그래요. 청와대가 안경환 끝까지 밀어붙였으면요. 국민들은 안경환이 다른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청와대 지지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청와대가 조기에 수습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야당이 잘해서 안경환이 물러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개별 인터뷰를 바른정당 의원님들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보다는 임명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왜 바른정당 공식 입장을 항상 절대 반대로 나오는 거죠?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지도부 입장이죠. 지도부요? 당론이라기보다. 우리는 이제 당론은 채택하지 않고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소신투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뭐 비공개 우리끼리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 경론을 벌입니다. 경론을 벌이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체질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현 지도부가 강경 입장이라 바른정당 전체가 강경 반대 입장처럼 보이고 그게 전략적으로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당 대표가 돼서 선별적으로 플러스 정당이 되는 바른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지나가는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 당대표가 안 되셨기 때문에 플러스 정당을 하면 바른정당은 언제 집권합니까? 항상 여당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국민들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요즘 정치 박사입니다. 야당이 무조건 묻지마 반대하면 야당 지지를 안 오르고요. 반대할 땐 반대하고 찬성할 땐 찬성하고 절도 있게 하면 저는 틀림없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다들 지금 찌질하게 보니까 야당 지지율 다 합해봐야 20%도 안 되잖아요. 지금 20%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80%잖아요. 그래서 80% 대통령을 지지하는 80~90% 민심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우리 지지율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야당의 전략이 과거처럼 대통령 실패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면 저는 야당 집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해주고 가치가 확연히 다른 부분만 대치를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전략인데 지금 지도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전략을 예를 들어서 이혜훈 의원도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만 같은데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혜훈 의원에 비해 본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를 너무 잘 알고요. 사실 제가 과거 민주화운동 출신인데 이제 그분들하고 갈라선 거는 통진당하고 북한인권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19대에서 갈라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내가 잘 알아서 아주 슬기롭게 협치할 건 하고 견제할 건 견제할 수 있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 전 지사 지금 한국당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홍준표 지사를 되치게 할 정도의 맷집과 뒷심 있는 사람 전투력 못지 않지만 유승민의 품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좋은 거 다 하시는군요. 예. 홍준표, 유승민 한 중간 정도 되는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거는 바른정당의 책임 당원들과 일반 당원들이 결정하는 일이겠죠. 근데 여기 아무튼 보니까 홍준표의 전투력과 유승민의 품격을 제가 변증법적으로
중화시켜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거는 전부 다 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바른정당에서는 인사 문제, 지금 인사 정국이니까요. 인사 문제를 곧이어 있을 추경 문제하고 연계해서 전력을 구사하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추경이랑 연계하는 거 반대하고요. 예. 추경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경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 공무원 일자리 예산인데 저는 이제 조건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공무원 예산 가장 큰 게 해가 지날수록 예산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호봉제, 그러니까 연공 서열. 지금 공무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일 안 해도 세월만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능력제로 개편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공무원 제도 개혁의 단초를 깔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이다. 추경의 논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인사 문제 연계하지 말아야 하지만 나는 이런 지점은 문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이네요. 예. 네. 이거 어떻습니까? 안경환 내정자 결국 사퇴를 했고, 이제 이어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도 사퇴하고 책임져라. 여기 나오는데, 책임 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증의, 책임자니까. 근데 사퇴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좀 심하다고 보고요. 근데 조국 수석이 만약에 뭐 한 사람 낙마했다고 민정수석 사퇴하면 민정수석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과도한데 조국 수석의 좀 정치력이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청문회가 꼬이는 게 5대 인사원칙. 네. 여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청와대하고 야당들이 서로 지금 계속해서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민정수석이 이 야당들하고 조율을 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이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 칠 것 같은데 지금 뭐 강대강 대결이 물론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특히 대통령이 뭐 청문회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게 뭐 법리적으로는 맞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뭐 국회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말인데 이런 좀 정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조국 수석이 뭐 하냐 도대체 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말 맞다나 정무수석이 할 일이지 민정수석이 야당을 만나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뭐 청와대 다 비서인데 물론 뭐 정무수석도 중요하죠. 근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네. 일반 시민들이 그 청문위원들에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질의를 하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문자 폭탄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은 시민 참여다, 문자 행동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뭐 밝혔는데 네. 조금만 참으면 네. 그 악몽은 끝나고 그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번호가 알려서 문자 폭탄이 오잖아요.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문자 폭탄이 온다고 해서 보통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전화번호 바꾸지 마시라. 제 경험으로 볼 때. 근데 이제 단 정치인 말고 뭐 재판관이나 판사들 특히 또 언론인들 여기에 대해서 뭐 가족들을 협박한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뭐 문자로도 그렇고. 일부는 이런 경우는 좀 네. 이런 경우는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재판관은 사법부 독립이 지켜져야 되는데 권력으로부터 또 독립해야 되지만 이런 악의적 문자로부터 좀 독립을 해야 되고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도 요즘 뭐 기사 조금 그 마음에 안 들게 쓰면은 엄청난 그 시달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한테만 보내시라.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뭐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에 따라서는 보내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기본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죠? 보내더라도 협박을 하지 마시라. 네, 뭐 일부의 사례로 전부를 말할 수는 없는데 여하간 협박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입장이신 것 같고. 강경화 장관은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임명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일 처음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키는 게 장점이 많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야가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냉각기를 좀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도 잘못했지만 대응이 지금 아주 좀 무책임하지만 청와대도 조금 이제 대응이 미숙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 검증이 끝났다. 여론조사 높으니까 무조건 하겠다. 이거는 결국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여론이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여론은 안 좋으면 사퇴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 예를 들어 사드 배치 같은 경우 여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정책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문재인 정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여론 비상주의로 밀어붙일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냉각기 가지고 빨리 수습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수습 방안이 안 나오면 바른정당만이라도 청문회는 지금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야당이 사실상 주도하는 야당 공간인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여론에 따라 할 리도 없고 하진 않겠죠.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안경환 내정자가 어떤 이유든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많고, 어제 표창원 의원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제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화제가 됐는데, 연결된 김에 제가 여쭤보자면 혹시 본인도 표창원 의원처럼 본인이 추천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추천해 보시자면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표창원 의원은 좀 남성 지향적인 것 같은데 저는 여성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정미 헌법재판관. 저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장관 되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없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수호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줄 것 같고요.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만약에 안 된다면 김영란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패를 없애는 획기적인 이제 조치가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정미, 김영란을 노회찬, 이재명 조에 대조해서 한번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밀어붙이시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문재인 정부 협치할 용의가 있고, 네. 문재인 정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게 잘하는 거다, 어떤 게 못하는 거다.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신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아시는 겁니까? 그 청와대 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종석 실장부터. 과거 학생운동할 때. 같이, 학생운동할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네.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쭉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갈라진 이유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가지고 좀 격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갈라지긴 했는데,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있죠. 그리고 민주화 투쟁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 격렬하게 갈라진 게 한 20년 전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서로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하고, 선의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좀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를 구성하는 일부 인사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한다, 나도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얼마나 상당히 많은지는 대표가 되신 다음에. 자, 그럼 가장 강한 상대는 누굽니까? 후보 5 중에. 저는 저 자신하고 싸움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의 진가를 잘 몰라요, 지금.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이번에 아무튼 승부는 제 자신을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은 나지 않을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마도 2위는 누가 할 것이다.
2위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누구랑 경쟁하느냐는 질문은 지금 대치셨고, 그럼 2위는 누가 합니까? 나 다음은 이 정도 될 거다. 그 부분은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순위를 매기는 거는 예. 항의가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인데 한 명은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도 탈락해야 되니까 사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5 중에 넷은 대표거나 최소한 최고위원은 되니까요. 근데 한 명은 누가 탈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누가 떨어지는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어제부터 저희들이 처음엔 토론회는 좀 우호적이었는데 어제부터 약간 치고받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전략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전략 지역. 네. 제 전략 지역은 영남하고 수도권. 영남과 수도권.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로 이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보면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 거의 1등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소통도 부정적 인지도 아닐까요 혹시? 아니, 호감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선물 폭탄. 요즘 선물 폭탄이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인식이 바뀐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당대표 되시면 저희가 스튜디오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그래서 어쨌든 뭐 청와대가 조기에 수습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야당이 잘해서 안경환이 물러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개별 인터뷰를 바른정당 의원님들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보다는 임명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의원님 말씀처럼. 예. 그런데 왜 바른정당 공식 입장은 항상 절대 반대로 나오는 거죠?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지도부 입장이죠. 지도부요? 당론이라기보다. 우리는 이제 당론은 채택하지 않고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소신투표 하기로 했는데 예. 사실 뭐 비공개 우리끼리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 경론을 벌입니다. 경론을 벌이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체질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현 지도부가 강경 입장이라 바른정당 전체가 강경 반대 입장처럼 보이고 그게 전략적으로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당 대표가 돼서 선별적으로 플러스 정당이 되는 바른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지나가는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 당대표가 안 되셨기 때문에 플러스 정당을 하면 바른정당은 언제 집권합니까? 항상 여당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국민들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요즘 정치 박사입니다. 야당이 무조건 묻지마 반대하면 야당 지지를 안 오르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정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 야당은 어땠냐면은 마이너스 야당이라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것은 맞고 못하는 것은 장려하는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가 빨리 실패를 하니까. 네. 근데 플러스 야당은 정부가 잘하는 건 도와주고 못하는 거는 견제하고 개선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는 성공하게 만든다. 이게 플러스 야당이죠. 그런 개념은 이해했습니다만 그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청문회 전략에 있어서도 제가 우리 당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 전부 다 지금 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실제. 예,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상조나 이낙연 총리,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밀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 네. 그리고 안경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생결단에서 막아야 된다. 적어도 이런 전략으로 갔으면 지금은 이제 야당이 반대하면 항상 반대하니까 또 반대하네 이러지. 누가 더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번에 만약에 저는 그래요. 청와대가 안경환 끝까지 밀어붙였으면요. 국민들은 안경환이 다른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청와대 지지로 갔을 거라고 봐요. 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선에 출마한 분들 중에 오늘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부터 시작된 거죠? 어제 사실상 시작됐고요. 네. 호남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죠. 호남 결과는 제가 봤는데 3위를 하셨더군요. 네. 종합 3위인데 예. 일단 책임당원에서는 제가 정우천 의원 빼면 네. 사실상 1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일 취약 지역이거든요, 호남이.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평을 합니다. 네, 자평하시는군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투표에서 각각 정운천 의원은 호남 지역이 이제 베이스라 정운천 의원이 1등을 했고요. 보니까 예. 저도 결과표를 봤는데 종합으로는 이해운 의원이 2위를 하셨고 말씀하신 책임당원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2위를 하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저희가 되는 대로 연결할 텐데 우선 당대표 출마하신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수의 세대 교체를 전면에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수가 일종의 시대의 낙오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바른정당은 시대의 동반자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세대 교체로 가능하다. 너무 낡았다. 기존 보수. 특히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청와대 보고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의 홍준표 전 지사. 거의 아직도 빨갱이 당사하던 그런 지금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끝난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파리채까지 보내는 분이 있어요. 파리채요? 제가 홍준표가 신보수면 제가 파리가 세다 이렇게 비판했더니만 낡은 보수를 제가 파리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리채까지 보내주시면서 낡은 보수 좀 때려잡아달라. 예. 응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외부인가 봅니다. 주변 소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나죠? 지금 기차 아니에요. 예. 기차요? 기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차 아니시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디 역에 도착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음악 소리가 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바른정당도 지금 저한테 저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한 거 빼고 한국당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네. 바른정당 지지하고 싶은데 좀 한국당하고 다른 지지율을 보여달라. 네. 참 제가 요즘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네. 바른정당이 다르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하태경 아니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 그리고 이해운 의원, 지상욱 의원, 김영우 의원 이렇게 5분이 출마하셨고 여기서 한 분이 대표가 되고 3명이 최고위원이 되니까 탈락은 1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젊은 후보죠, 제가. 얼굴은 동안은 아니지만. 김어준 총수도 아마 저랑 나이 같죠?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야당의 개념 논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기존의 야당은 마이너스 야당이에요. 정부의 실패가 목적인 야당이죠. 근데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야당 개념은 플러스 야당. 이게 뭐냐면